자, 오늘은 급팽창 우주론에 대해서 할 겁니다. 급팽창 우주론은 그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편평성 문제, 그리고 지평선 문제, 자기올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해서 나온 이론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을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완해서 나온 겁니다. 자, 우주가 대폭발 직후에 극히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이론을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그림이 밑에 나와 있죠. 자, 이걸 그려보면서 같이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부터 먼저 그리면 이렇게 빅뱅이 꽝 일어나죠. 좀 크게 그려야겠네. 그리고 이렇게 일단 그림부터 먼저 선생님이 그릴게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파란색이 뭐냐면 파란색이 이제 빅뱅 우주론이고요.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개념이고, 이 핑크 색깔이 뭐냐면 급팽창 우주론이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말하는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크기 있죠.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는 얼마만큼이냐면 지난번에 뭐 허블 법칙 뭐 이런 걸로 구해냈는데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까지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볼 수 있는 데까지의 크기. 그러니까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해야만 거기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주도 똑같아요. 우주 저 끝에서 오는 빛이 우리한테 도달을 하면 거기까지가 우주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빛이 도달하는 거리까지가 우주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우주의 크기가 이 크기예요. 이 빅뱅 우주론에서 말하는 이 크기. 빛이 여기서 우리한테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주의 크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급팽창 우주론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건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는 건 빛이거든요. 근데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얘들이 어느 순간 급격하게 우주가 팽창을 하고, 빛보다 더 빠르게 팽창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빛이 도달한 거리.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크기보다 훨씬 더 우주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급팽창 우주론이에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크기는, 잠시만.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크기는 이 빛이 도달한 거리, 그러니까 빛이 도달해야만 거기까지를 거리로 인정을 하는데, 급팽창 우주론에 따르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우주가 클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급팽창 우주론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위에 있는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위에 그림. 이게 그림이 좀 깨졌는데, 자, 기존 대폭발 우주론에서 우주의 크기, 광속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크기까지의 거리를 말하거든요. 이게 해봤자 광속인 거예요. 빛의 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급팽창 우주론에 따르면 광속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촥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의 크기가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우주의 지평선은 광속으로 간 우주의 크기예요. 우주의 크기. 아까 말한 것처럼 빛이 우리한테 도달했을 때 그때까지의 거리, 그거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말을 해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빅뱅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편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였다면
우주에 곡률이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선처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가 계속 커져요. 이렇게 계속 커져요. 계속 커지면 커져도 이렇게 휘어지는 곡률이 보이죠. 곡률. 이렇게 곡률이 이렇게 휘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주 공간 어디를 봐도 곡률이 보이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라고 봤을 때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주의 크기가 급격하게 팽창하였기 때문에 마치 풍선을 불면 그 표면이 평면으로 보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야. 다시 빨간색으로 할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면 빛이 여기로부터 우리한테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도달하는 데까지만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우리는 못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인 거야. 그런데 급팽창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크기는 실제로 얘보다는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곡률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여기까지밖에 못 보니까 여기에 설령 곡률이 있다고 해도 이 곡률을 우리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급팽창 우주론이죠. 됐죠, 여러분?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이 빨간색까지 보이니까 곡률이 보여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안 보인다. 왜냐면 급팽창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지평선 문제. 지평선 문제는 대폭발 이후에 우주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거의 동일한 문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우주 배경 복사는 2.7K로 거의 동일하죠. 근데 과학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 배경 복사가 오는 건 알겠는데 그 온도가 이렇게 거의 동일할 줄 몰랐거든. 어디서 나오는 게 2.7K로 거의 수렴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완전히 거의 편차가 거의 없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지. 그건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폭발 직후에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동안 우주 안에 비친 에너지 밀도가 거의 균일할 수 있었고 이후 광속으로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는 어디에서나 동일한 온도로 관측이 된다. 비슷한 온도로 관측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지난번에 했던 그 치즈 있죠. 치즈 그걸 생각을 해볼게요. 손을 일단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릴게요. 이 안에 이제 우주가 있다. 여기 안에 우주가 이렇게 있다. 우주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손을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렸나? 얘를 감싸고 있는 우주.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이게 원래 어떻게 됐냐면 이 파란 색깔 손이 원래 이렇게 이거 그냥 그림 좀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볼게요. 원래 이 파란 색깔 손이 이 초록 색깔 손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뭐냐면 초록 색깔 손인 거야. 그런데 원래 이 파란 색깔 안에 파란 색깔 손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네. 파란 색깔을 급팽창이라고 하고 초록 색깔을 빅뱅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빅뱅이었어요. 그런데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보다 훨씬 더 작은 상태에서 이때서 여러분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 시작해서 손이 얘를 벗어난 거죠. 빅뱅 우주론이 생각하는 범위만큼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우주가 커져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주가 이만큼이 된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초록색이야. 그런데 급팽창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실제로 초록색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여기 안에 원래 치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치즈. 여기 치즈가 이렇게 안에 있어요. 근데 치즈가 지금 커지니까 어떻게 돼? 그 빅뱅 우주론, 급팽창 우주론에 따라서 우주가 커지니까 치즈가 여기 안에 가득 차 있겠죠. 이렇게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즈는 원래 초록 색깔 손 안에 있을 때 어디냐면 여기 있을 때 이미 서로 에너지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동등하게 만드는 상태예요. 이미 동등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가 훨씬 더 이렇게 커져 버리니까 이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더 커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동일한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넓게 퍼져나가는 거니까 어디에서나 봐도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치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보다 더 작은 상태에서 치즈가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보다 더 크게 치즈가 커져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나 온도가 일정할 수밖에 없다. 같은 치즈가 퍼져나간 거니까.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냐면 대폭발 직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어요. 그 치즈가 원래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내 손 안에 있었는데 그동안 안에 있는 동안 우주 안에 비친 에너지 밀도가 거의 균일해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 안에 내 손 안에 있는 치즈가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동일하게 만들어진 상태고, 그 이후에 갑자기 광속으로 우주가 급팽창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는 어디에서나 비슷한 온도로 관측이 된다. 내 안에 있는 치즈가 내 손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치즈가 훨씬 더 커져 버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안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하면 어디에서나 온도는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해결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홀극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자기 홀극 문제를 보면, 자기 홀극이라는 거는 우리 자석을 보면 자석이 여기 자석 이렇게 보면 N극이 있고 S극이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잘랐어요. 이렇게 팍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다시 이 절반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이렇게 되겠죠. 밑에 것만 딱 나왔어요. 그럼 밑에 S극만 있을까? 그렇지 않죠. 자르면 다시 여기 위에 N극이 생기죠. 이게 여러분 자석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 홀극이란 건 뭐냐면 N극만 있는 거 혹은 S극만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는 N극만 있는 자석, S극만 있는 자석,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주 공간에 분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빅뱅 우주론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이 자기홀극, N극 또는 S극만 있는 이런 홀극들이 우주 공간에 많이 분포할 것인데 발견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빅뱅 우주론 과학자들은 자기홀극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우주 공간에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 라고 했을 때 이 급팽창 우주론 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주 초기에 급격하게 팽창했기 때문에 자기 홀극의 밀도가 매우 희박해서 관측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이건데 급팽창 우주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이건 거야.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주가 커지다 보니까 얘들이 몇 개 있다고 해도 매우 희박한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해도 희박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야. 어차피 빛이 우리한테 도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어차피 못 보는 거고, 그리고 안에 있다고 해도 희박한 거죠. 그래서 눈으로 관측기기로 관측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의 크기가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홀극의 밀도가, 개수는 안정되어 있는데 우주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밀도가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관측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급팽창 우주론에서 설명하는 자기 홀극 문제입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급팽창 우주론이다, 이렇게 할게요.